오늘 여러분의 반려견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은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였는데도 여러분이 놓친 것일 수 있습니다. K9 마인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16가지 행동. 반려견이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16가지 비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일어나지만 거의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반려견은 왜 여러분의 발 위에 앉을까요? 옆에 있는 소파도 아니고 옆에 있는 바닥도 아닌 콕 집어서 여러분의 발 위에 말이죠. 그 정확한 위치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최대 10만 배나 예민한 반려견의 코에 여러분의 발은 온몸에서 채취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기본적으로 냄새 송신탑과 같습니다. 발 위에 직접 앉는 것은 단순히 온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보호자의 냄새로 자기 자신을 겹겹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과의 신체 접촉은 반려견에게 옥시토신 분비를 유도합니다. 이는 엄마와 갓 태어난 아기 사이에서 분비되는 것과 같은 유대감 호르몬이자 신경화학 물질입니다. 생화학적으로 여러분은 반려견의 완벽한 안식처입니다. 낯선 사람이 방에 있을 때 반려견이 여러분의 발에 더 꽉 붙어 앉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물러서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계속 들어보세요. 이 목록의 거의 모든 행동이 신뢰, 안전,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언어라는 같은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잠든 반려견을 깨울 때 왜 으르렁거릴까요? 이 행동 때문에 겁을 먹고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는 사람과 반려견 관계에서 가장 억울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신경과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익숙한 얼굴을 인식하고 위협 반응을 억제하는 뇌 부위가 거의 완전히 작동을 멈춥니다. 자고 있는 반려견을 갑자기 만지면 의식이 깨어나기도 전에 뇌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으르렁거림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반려견은 아직 그게 보호자인지조차 모릅니다. 2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꼬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보호자를 코로 툭툭 칠지도 모릅니다. 의식적인 뇌가 뒤늦게 깨어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행동을 혼내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보호자 근처에서 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외에는 반려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목소리를 먼저 사용하세요. 잠에서 깨어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으르렁거림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반려견은 왜 흙을 먹을까요? 웃기 전에 들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반려견의 식단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흙을 먹는 토식증은 늑대, 코끼리, 고릴라를 비롯한 수십 종의 동물에서 관찰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흙에는 철, 아연, 마그네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시판용 사료에 자주 빠져 있거나 부족한 미네랄들입니다. 반려견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들은 생화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 신호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점토질 흙은 천연 해독 작용을 합니다. 활성탄과 같은 방식으로 위장 자극 물질과 결합합니다. 임신한 개들이 벽을 물어뜯는 것은 회반죽의 칼슘이 실제 생리적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먼저 받아보세요. 미네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정신적 자극 부족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지루한 개는 어디서든 할 일을 찾지만 먼저 영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겨우 3번째인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넷째, 반려견은 왜 놀면서 재채기를 할까요? 이 행동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몸싸움을 하던 중에 하는 재채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메타 신호라고 부르는데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실시간 소통 방식입니다. 번역하자면 으르렁거리고 물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지금의 이 모든 행동은 다 장난이야. 우린 여전히 친해. 라는 뜻입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크게 흥분한 놀이는 진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초기화 신호가 없으면 실제 싸움과 장난스러운 싸움을 항상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재채기가 바로 그 초기화 신호입니다.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이 신호를 자주 사용하는 개는 보통 사회적 지능이 더 높고 관계 유지에 능숙합니다. 반려견에게 마주보며 재채기를 해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세요.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이 목록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유대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5째, 반려견은 왜 보호자가 방에 있을 때만 밥을 먹을까요? 사료를 둔 지 1시간이 지났고 개가 분명 배고픈데도 여러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입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리의 규칙이며 그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야생 개과의 사회 구조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주의가 분산되며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서열과 상호 보호의 지배를 받는 공동의 행사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복종의 의미로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취약해진 동안 주변을 살펴줄 보초, 즉 경비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단순히 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식사하기 위해 필요한 신경학적 안정 상태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실제적인 문제는 보호자가 있을 때만 밥을 먹던 개가 보호자의 부재가 길어지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식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반려견이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 전에 식사 시간에 잠깐씩 자리를 비우는 훈련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우리는 아직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성격 문제로 완전히 오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9번째 항목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6째, 왜 반려견은 갑자기 무슨 일이 난 것처럼 집안을 전력 질주할까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과학적 용어로는 광란의 무작위 활동 시간, 즉 프렙이라고 합니다. 반려견은 수천 년에 걸쳐 하루에 최대 30마일을 이동하도록 생물학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프렙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내견은 거실에 10m 남짓만 돌아다닐 뿐입니다. 갈 곳 없는 에너지가 신경계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치에 다다르면 운동신경계가 에너지를 완전히 방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현상은 주로 활동량이 적은 저녁 시간이나 목욕 후 또는 집안의 감정적인 긴장감이 감돈 후에 가장 뻔하게 일어납니다. 프렙이 오는 동안 반려견의 동공은 커지고 귀는 뒤로 젖혀지며 3분에서 8분 정도 통제된 혼란 상태에 빠졌다가 거의 즉시 쓰러져 잠에 빠집니다. 이것은 신체를 조절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으로 아주 건강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치우는 것뿐입니다. 7째, 반려견은 왜 여러분의 침대에 간식을 숨길까요? 베개 밑에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물건들을 발견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집안 전체에서 보호자의 채취가 가장 짙게 배어 있는 곳입니다. 반려견의 후각 시스템에 따르면 그곳은 집에서 가장 확실하게 소유권이 주장되고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는 영역입니다. 반려견의 논리로는 귀중품을 보관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인 셈입니다. 무언가를 비축하려는 본능 자체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야생에서는 먹이를 구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평생 단 하루도 굶어본 적 없는 개들에게도 이 행동이 남아있는 이유는 본능은 필요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숨겨둔 장소에 대한 반려견의 공간 기억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매트리스와 벽 사이에 돌처럼 굳어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반려견은 정말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되 절대 혼내지는 마세요. 이 본능은 의식적인 결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니까요. 8째, 여러분이 울 때 반려견은 왜 낑낑거릴까요? 2018년 런던 대학교의 연구진은 반려인들은 항상 알고 있었지만 과학이 증명하기 어려워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려견은 사람의 감정적 고통에 대해 연구에서 공감적 염려라고 묘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단순히 학습된 연관성이 아니라
연민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세 가지가 동시에 변하며 반려견은 이를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바로 여러분의 호흡 패턴, 심박수, 그리고 신체의 화학적 변화입니다. 눈물과 피부의 호르몬 변화가 발생하면 반려견의 코는 이를 고통의 신호로 읽어냅니다. 고통의 원인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무게는 고스란히 느낍니다. 여러분이 듣는 낑낑거림은 여러분의 고통에 직접적으로 자극받은 반려견 자신의 고통 반응입니다. 어떤 개들은 얼굴을 핥기도 합니다. 자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들의 위기 대처 방식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물어다 주는 개들도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몸을 밀착하고 가만히 있는 개들도 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 나도 그 아픔을 느껴. 라는 뜻입니다. 9째. 반려견은 왜 여행 가방 위에 엎드릴까요? 앞서 약속드렸던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려견은 자신의 행동 목록에서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연결 지은 것입니다. 여행 가방은 곧 보호자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방이 나타나는 순간 반려견의 모든 전략이 바뀝니다. 그 위에 엎드리는 것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행동입니다. 짐을 싸지 못하게 하면 떠나는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옷이나 신발 등 짐을 싸고 있는 물건에 몸을 비비는 부차적인 행동은 양방향으로 동시에 냄새를 남기는 후각적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물건에는 자신의 냄새를 남기고 자신의 털에는 여러분의 냄새를 더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재를 준비하는 과정이자 곁에 두고 싶어하는 생화학적인 매달림입니다. 열쇠를 숨기거나 가방에 소변을 보는 행동까지 간다면 그것은 앙심을 품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행동에는 처벌이 아닌 연민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둔감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10째, 반려견은 왜 허공을 핥을까요? 개들은 사람에게는 없는 보습코기관이라는 후각기관을 입천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가 완전히 놓치는 화학 물질을 감지합니다. 허공을 핥는 것은 일반적인 후각보다 더 깊은 분석을 위해 냄새 분자를 이 기관으로 보내는 행동입니다. 일반 화질에서 고화질 감각 처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흥미로운 물건 근처에서 한두 번 허공을 핥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순수한 감각적 호기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냄새를 유발하는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도 하루 종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허공을 핥는다면 이는 메스꺼움, 위산 역류, 치통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입안의 불편함을 아주 잠시나마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불안감과 관련된 전위 행동이기도 합니다. 한 번 핥는 것은 호기심이지만 1시간에 10번을 핥는다면 동물병원에 예약하세요. 11번째. 반려견은 왜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앉을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오해하는 행동입니다. 반려견의 바디랭귀지에서 등은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신뢰의 최고 표현입니다. 뒤에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자신의 사각지대를 열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등을 기대고 앉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회적 애정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려견의 언어로 당신을 완전히 믿어, 당신 곁은 안전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에게 등을 기댄 채 밖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보호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자가 신경 쓰지 않도록 자신이 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등을 지켜, 나는 당신의 앞을 지킬게 라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절대 등을 돌리지 않는 개는 여전히 여러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며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그 신뢰가 찾아오면 여러분도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반려견은 왜 식탁 위 음식을 훔쳐 먹을까요? 여기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개의 도덕적 판단 기준에는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리의 식사 역학에서는 적극적으로 지키는 사람만이 음식의 주인이 됩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으며
곁을 맴도는 사람도 없는 접시라면 그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따르는 모든 규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이는 죄책감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반려견은 특정 상황이 벌어진 후에 보호자가 무서워진다는 것을 학습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의 여러분이 무서운 것 뿐입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혼내는 것은 단 한 가지 결과만 낳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반려견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교정하거나 아예 환경을 통제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13번째, 혼자 남겨졌을 때 반려견은 왜 하울링을 할까요? 하울링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비상사태를 알리는 것입니다. 야생개과 동물에게 하울링은 수킬로미터 밖까지 소리를 전달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다시 모이도록 유도하는 장거리 음향 위치 추적기입니다. 반려견은 보호자가 출근한 것과 영원히 사라진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리가 사라졌으니 자신의 위치를 방송하며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디오 모니터링을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리불안 하울링은 처음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잦아듭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웃의 고통은 초반에 집중된다는 것, 그리고 이 행동은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고독에 대한 인내심을 기르는 점진적 둔감화 훈련으로 대부분의 경우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분부터 시작해서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돌아오며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벌은 매번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14번째, 반려견은 왜 장난감을 격렬하게 흔들까요? 양옆으로 격렬하게 흔드는 측면 스냅은 야생에서 작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최종 마무리 동작입니다. 목을 쥐고 한 번만 제대로 흔들면 쥐나 토끼의 척수가 파열됩니다. 이 운동 패턴은 의식적인 결정을 완전히 우회할 정도로 개의 신경계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삑삑 소리는 이 본능을 더욱 깊이 자극합니다. 고통받는 먹잇감의 소리를 흉내내어 자신의 사냥 행동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를 반려견의 신경계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을 던졌다가 다시 덮치는 동작은 모든 견종에서 도망치는 먹이를 쫓는 상황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치와와나 캐벌리어처럼 수백 년 동안 무릎 강아지로 개량된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은 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마음껏 흔들게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 실내견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심리적 풍부화 활동 중 하나입니다. 15번째, 반려견은 왜 카메라를 피해 도망갈까요? 카메라 렌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반려견을 똑바로 겨냥하는 고정되고 깜빡이지 않는 둥근 눈입니다. 반려견의 사회적 신호에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눈맞춤은 따뜻함이 아니라 우위의 과시이자 위협입니다. 깜빡이지 않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으며 정면으로 다가오는 눈은 그들의 사회적 규칙에 따르면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카메라 렌즈가 바로 그 눈이며 깜빡이지도 않고 빤히 쳐다봅니다. 게다가 플래시가 터지면 이미 대립적인 상황에 눈이 부신 자극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반려견이 까탈스럽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적인 신호에 대해 자신의 행동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측면에서 촬영하고 플래시는 끄며 아주 좋아하는 간식을 이용해 새로운 연관성을 만들어주세요. 완벽한 구도의 사진보다 반려견의 편안함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16번째, 반려견은 왜 여러분을 핥을까요? 우리는 일부러 이것을 마지막 순서로 남겨두었습니다. 사회적 동물 사이의 상호 그루밍인 알로 그루밍은 포유류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되어 시작됩니다. 어미는 호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강아지를 핥습니다. 핥는 행위는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는 순간이라는 이 연관성은 강아지가 눈을 뜨기도 전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을 핥을 때 그들은 바로 그 근원적인 기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그룹 구성원을 다듬어주고 공통의 냄새를 만들어내며 여러분이 자신과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핥는 부위도 중요합니다.
떨어져 있다가 만난 후 얼굴을 핥는 것은 정화작용으로 밖에서 묻혀온 낯선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몸의 특정 부위를 계속해서 핥는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의학적 진단일 수 있습니다. 개들이 애정어린 핥기로 시작된 행동을 통해 초기 암이나 당뇨 쇼크를 감지해낸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미의 주둥이를 핥으며 먹이와 위안을 요구하던 강아지 시절의 행동은 성견이 되어서도 남아 있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의 얼굴을 핥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롯된 곳이자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말입니다. 그 거친 혀는 두 종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입니다. 15,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일종의 인정의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반려견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면 반려견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한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해 주세요. K9 마인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목록에서 여러분의 반려견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모두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